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한국 수제 맥주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맥주 좋아하시나요? 일 끝나고 시원한 맥주 한 캔을 따서 꿀꺽꿀꺽 넘기면 하루의 피로가 싹 씻겨 내려가는 기분을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사실 술을 1년에 한두 번 마실까 말까 하거든요. 숙취가 워낙 심해서 마셔도 한두 잔 마시고 안 먹고요. 마실 일이 있어도 맥주는 잘 안 마시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건 저의 경우이고 2023년 주류 소비 트렌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주종 1위가 맥주라고 합니다. 2명 중 1명은 맥주를 즐기는 것으로 나왔죠. 2위는 소주, 3위는 혼합주, 뒤로는 막걸리, 양주, 와인이었습니다. 소비량이 많으니 제품도 많습니다. 과거에는 몇 가지 종류들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해외 맥주부터 시작해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맥주가 존재하죠. 당장 편의점에만 가봐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수제 맥주도 엄청나게 생겨나죠. 맥주는 라거, 에일, 스타우트, 필스너 등 발효 방식과 풍미에 따라 수백 가지의 맥주 스타일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스타일의 맥주를 자주 접하고 제대로 즐기기는 쉽지 않죠. 마트나 편의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대부분의 맥주는 대형 맥주 회사에서 대량 생산한 제품들이니까요. 이런 맥주들은 공정의 효율을 우선하다 보니 고유한 스타일을 살리는 전통적인 발효 방식은 지키기 어렵습니다. 맛도 느낌도 다양하지 않고요. 젊은 층에서 요구하는 감성을 끌어내기도 쉽지 않죠. 이런 허점들을 파고들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수제 맥주, 크래프트 비어입니다. 수제 맥주란 소규모 양조장에서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또 자체 개발한 제조법으로 만들어진 맥주를 뜻합니다. 이렇게 수제 맥주라고 하면 취향과 개성이 들어가 있고 다양한 맛과 향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고요. 동시에 만드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공정에서 철학과 창의성, 자율성이라는 핵심 가치가 함께 담겨있죠. 지난 몇 년 동안 수제 맥주는 기존 맥주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편의점마다 개성 넘치는 수제 맥주가 진열되고 SNS에서는 독특한 맛과 감성이 입소문을 타며 젊은 세대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죠. 한때는 편의점 맥주 판매량의 4분의 1 이상이 수제 맥주였을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도 했고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수제 맥주 열풍은 점차 사그라들었고 수제 맥주의 몰락이라는 씁쓸한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죠.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당장 검색만 해봐도 김 빠진 수제 맥주, 쓴맛만 남았다, 그들은 왜 몰락했나, 뜨거웠던 만큼 빨리 식었다, 수제 맥주 몰락의 이유 등 수많은 기사가 나옵니다. 실제로 한국의 수제 맥주 붐을 이끌었던 빅식스는 모두 적자이고 시장은 침체기라는 게 중론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수제 맥주 인기가 시들해진 것일까요? 한국 수제 맥주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2002년 월드컵으로 한창 나라가 들썩일 때 수제 맥주도 태동했죠. 정부가 국제적인 행사인 월드컵을 앞두고 문화와 예술 산업에서 각종 규제를 풀었거든요. 이때 주세법에도 소규모 맥주 면허가 도입되었고 맥주 양조가 가능하게 되면서 브루펍이 등장했습니다. 브루펍은 매장에서 직접 맥주를 빚어 테이블에 내놓는 펍을 뜻하죠. 하지만 초기에는 맥주를 양조장 밖으로 판매할 수 없다는 규제 탓에 대중화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제 맥주를 마시려면 그 매장을 가야만 먹을 수 있었죠. 당시에는 주로 하우스 맥주라고 불렸습니다. 매장을 가야만 먹을 수 있다는 제한에도 불구하고 수제 맥주는 꽤 잘 되었습니다. 오히려 가야만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사람들을 매장으로 끌어들인 것이라고 볼 수도 있죠. 2005년 기준 전국에 115개의 매장이 있었을 정도니까요. 이때를 수제 맥주 1세대라고 하는데 서울의 바네아임, 경기의 카브루, 울산의 트레이버와 화수, 브루어리 같은 곳들이 이 시기에 탄생한 곳입니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 수제 맥주는 다시 하향세를 타기 시작했죠. 밖에다 팔지를 못하니 이유는 한계가 있는데 술집이기도 하고 방문하기 좋게 하려면 새가 비싼 번화가에다 차려야 하고 맥주 양조에 필요한 공간도 필요하고 일반 술집과 달리 양조 직원도 필요했습니다. 양조 기술자도 부족하다 보니 맥주 맛도 일관적이지 못했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맥주 먹자고 투어를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무엇보다 비쌌습니다. 그러다 2014년 주세법이 개정되며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이때부터 수제 맥주를 외부로 유통할 수 있게 되면서 비로소 수제 맥주 산업의 성장 기반이 마련되었죠. 이후 수제 맥주 업계는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2세대는 1세대와 많은 면에서 달랐죠. 1세대는 독일 맥주 스타일이었다면 2세대는 미국식이 주였고 이름도 하우스 맥주가 아닌 미국식 크래프트 맥주가 유행을 타면서 언론에서 수제 맥주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했죠. 사실 세 단어 모두 뜻은 같습니다. 이제 외부 유통이 가능하니 양조장들도 땅값이 싼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죠. 단순 맥주를 만들어서 판다를 넘어 위탁 양조의 비즈니스 모델까지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1세대가 가게 운영과 맥주 모두를 신경 써야 했다며 2세대는 비교적 오너가 맥주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환경이었죠. 2017에서 2018
2018년에는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편의점과 대형마트 같은 소매 채널에서도 수제 맥주 판매가 허용되면서 이제 양조자들은 하나의 기업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규제가 완화되자 수많은 시험작들이 나와 소비자의 시험대에 올라섰죠. 그리고 시대도 환경도 수제 맥주 업체들을 향해 웃어주었습니다. 2019년에 터진 일본 제품 불매운동 노제팬으로 편의점에서는 국산 수제 맥주들이 한번 주목받았고, 2020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집에서 술을 즐기는 혼술 문화가 확산된 것 역시 수제 맥주 호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죠. 동시에 이쯤 SNS에서 일반적인 소주나 맥주가 아닌 다양하고 맛있는 술이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위스키, 와인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수제 맥주도 이 중 하나였죠. 그리하여 국내에서 판매된 맥주 브랜드 수는 2019년 81개에서 2023년 318개로 약 4배 증가했습니다. 브랜드 수만 증가한 게 아니었습니다. 양조장은 물론 수제 맥주를 만드는 업체도 우죽순 생겨났고, 몇몇 업체들은 잘 팔리기도 하고 투자까지 받으며 사이즈를 키웠죠. 마케팅도 공격적으로 진행했고요. 특히 곰표 밀맥주를 시작으로 브랜드와 협업한 한정판 맥주들이 큰 성공을 거두자 중소 양조장들이 흐름에 뛰어들어 신생 브랜드가 엄청나게 등장했습니다. 그렇게 수제 맥주는 편의점을 중심으로 매년 수백 %의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죠. 일례로 CU의 수제 맥주 매출은 2020년 전년 대비 498% 급증했고 2021년에도 255% 성장하는 등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비록 2022년에 들어 성장률이 한 자릿수로 둔화되긴 했지만 이때까지도 수제 맥주는 편의점 맥주 시장의 확실한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았죠. 시장 점유율로 보더라도 전체 맥주 시장에서 수제 맥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0.2%에 불과했으나 2022년에는 약 10배인 2에서 3% 수준까지 뛰어올랐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는가 싶던 수제 맥주 시장에 급격한 한파가 찾아오기 시작했죠. 2022년 이후 수제 맥주 판매 성장세는 눈에 띄게 꺾이고 앞서 말했듯 선도기업들의 실적 악화 소식도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배경에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자리하는데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도했던 몸집 불리기, 다른 하나는 경쟁 구조이죠. 앞서 말했듯 수제 맥주의 히트 이후 제조업체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정말 많이 생겨났습니다. 제조 면허 기준으로만 봐도 최근 10년 동안 3배 이상 늘어났죠. 뿐만 아니라 앞서 말했듯 몇몇 업체들은 투자까지 받으며 덩치도 키워놓은 상태였습니다. 즉 고정비도 있고 투자자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수익을 내던가 시장 장악력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었죠. 경쟁이 치열해지면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는 뭔가가 달라야 합니다. 가격이 싸든가 맛이 좋든가 브랜딩이 잘 되어 있던가 아니면 마케팅이라도 엄청나게 때려야 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히트친 수제 맥주가 잘 팔리는 수제 맥주가 퀄리티가 좋은 단가가 높은 수제 맥주가 아니었거든요. 곰표 맥주의 데이트 이후 유사한 협업 컨셉의 수제 맥주가 시장에 쏟아졌습니다. 정확히는 편의점과 마트 같은 시장에 쏟아졌죠. 편의점과 마트에서 형성된 수제 맥주의 경쟁 구도는 맥주 맛과 퀄리티보다는 디자인과 브랜드가 되어버렸습니다. 애초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도 특별하고 퀄리티 좋은 맛의 맥주가 아니기도 했습니다. 이미 사람들은 4캔 만원에 익숙해진 상태였죠. 맥주 양조장은 장치 산업이기에 설비와 생산량이 직결되는 구조입니다. 이미 확장을 하며 사이즈를 키운 업체들 입장에서는 규모와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잘 팔리는 맥주 위주로 보수적으로 생산할 수밖에 없죠. 잘 팔리는 맥주, 즉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맛의 맥주여야 하고 편의점 시장이 수제 맥주의 주 판매처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의 4캔 만원에 가격도 밀리지 않아야 합니다. 호비나 메가 등 원재료의 사용량을 늘려 고풍미로 가면 4캔 만원 그룹에 넣을 수가 없으니 결국 수제 맥주라고 해서 먹어봤더니 좀 다르긴 한데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네가 되어버렸죠. 무엇보다 과거 수제 맥주가 취했던 포지션이 프리미엄이었다면 4캔 만원 대열에 합류하면서 프리미엄의 입지가 옅어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수제 맥주의 원래 가치인 정통성과 개성 그리고 프리미엄으로 가치를 높이면 되지 않냐? 맞습니다. 이게 지금부터라도 추구해야 할 방향이죠. 하지만 당시 상황상 수제 맥주 업체들은 이미 몸집까지 키웠는데 유행하는 시장이 편의점 시장이라 선택지가 없기는 했습니다. 종합해보면 편의점을 중심으로 한 수제 맥주 열풍 때문에 마케팅과 기획, 컨셉이 주요 요소가 되어버린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보니 수제 맥주 업체들에게 도구로 다가온 것이죠. 열풍은 일종의 유행입니다. 유행은 시간이 지나면 식기 마련이죠. 별다른 차별화 없이 수제라는 타이틀만 달고 나타난 맥주들이 난무하면서 소비자들은 피로감을, 정확히는 신선함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다 환경도 안 받쳐주고 있죠.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트렌드는 가성비입니다. 편의점 시장에서 가성비로 경쟁하기에는 이미 열풍은 지나갔고 남는 것도 없는데
한데 지금 시점에서 프리미엄 맥주를 하기에는 좀 힘든 면이죠. 심지어 주류 트렌드까지 달라져 버렸습니다. 위스키, 하이볼, 와인 등 맥주가 아닌 다른 주류가 인기를 끌고 있죠. 이렇다 보니 수제 맥주를 생산했던 상당수 기업들이 하이볼을 만들고 있습니다. 편의점에 보이는 캔맥주 형태의 하이볼들이 수제 맥주 업체들이 생산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만간에 이야기할 주제인데 세계적으로 술 소비량 자체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수제 맥주에게는 치명적인 게 술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는 세대가 가장 많이 술을 소비하고 수제 맥주에도 열광해줘야 할 젊은 층이거든요. 그 결과 편의점에서 수제 맥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물론 전체 맥주 시장에서 수제 맥주가 차지하는 비중도 1-2%대로 다시 하락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수많은 업체들이 폐업했고 어깨를 이끌었던 업체 중 하나인 세븐브로이는 2023년부터 적자로 돌아서더니 현재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죠. 아예 종합 음료 기업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내놓고 사업 다각화에 나섰고요. 즉 거품이 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수제 맥주가 망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확히는 편의점 수제 맥주 열풍이 거품이 꺼졌다고 봐야 하죠. 지금 제기되는 업체들의 부진과 몰락이라는 말은 몸집을 키웠기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도하게 부풀려졌던 시장이 본래의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죠. 한국 수제 맥주의 질은 지금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대회에서 상을 받기도 하죠. 내부에서는 협업 남발, 무리한 양산 전략 등에 대한 반성이 나오고 본래 수제 맥주가 추구해야 할 품질과 정체성에 집중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지금 몰락으로 불리는 이 시기가 한국 수제 맥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한국은 주세법상 전통주를 제외한 나머지 술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퀄리티 높고 풍미 좋은 수제 맥주를 찾으려면 소비자가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펍이나 전문 바틀샵에 가야만 구매할 수 있죠. 손 닿는 곳에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각광받을 수 없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네요. 코로나와 편의점이라는 유통 채널이 합쳐져 만들어진 열풍 수준의 규모는 다시 가져오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거품이 빠진 제대로 된 진짜 수제 맥주의 시대는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르겠네요. 수제 맥주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